네, 출발되고 이제 수요일 2부 최고 운전 프로젝트.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지역일간지 영남일보하고 함께합니다. 같은 주제를 갖고 저희는 방송으로, 영남일보는 지면으로 함께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네, 그러니까요. 이러다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어르신 교통사고 사례와 통계를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얘기 가져오셨어요? 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면허 반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 실효성에 의문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이 운전대를 왜 놓을 수 없는지 이 이유를 좀 직접 만나서 듣고 들어봤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오셨군요. 네, 제가 다녀온 곳이 대구 달성군의 무등 1, 2인데요. 이곳은 전체 주민이 80명이 좀 넘는데 이 중에서 70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많죠. 근데 이제 이곳이 대구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버스나 도시철도 같은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도 않고요. 이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정도를 걸어가고 이제 막상 가면 또 버스도 잘 다니질 않아요. 다니지도 않고. 네, 그래서 사실상 교통 소외 지역으로 좀 보였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곳이면은 아니면 뭐 버스가 오긴 오더라도 뭐 한 30분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런 곳이면 운전대 놓기가 이거 누구라도 쉽지 않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서 어르신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면허 반납을 하기엔 좀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이 마을 주민 중에 70이 넘으신 어르신분들께 면허 반납을 안 하시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가려 하면은 내가 운전 안 하면 다리 차를 빌려 가야 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그게 좀 불편하잖아 운전하다가. 또 뭐 역사로도 가지 또 뭐 아프든지 하면은 난 못 시키고 내가 가는 게 낫고 그래서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정신 없고 내가 못 하겠다 싶을 때는 반납해야지. 그래도 필요하니까 아직 그 좀 가지고 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떤 패 끼치긴 또 그렇고 그래도 아직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운전대를 계속 잡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이 마을이 교통 오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제가 취재를 가기 며칠 전에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119가 마을에 오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월에도 응급사고가 발생되거든요. 그럴 때는 119 와서 가면 늦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운전면허증을 시골의 노인들이 반납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신만의 문제가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버리잖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의 의미가 없는 것. 그럴 때는 운전이 차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갔기 때문에 다 살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다른 젊은이가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들판에 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리하고 돌아서 그 사람을 싣고 병원에 가는 시간이나 119가 오는 시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직접 눈으로 봤다면 그렇죠. 면허 반납하기 주저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버스나 도시철도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면 이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무임 승차 제도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외곽 지역은 이런 무임 승차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고요. 또 달성군에서 이제 행복 택시라고 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택시를 불러도 이 택시가 시내를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외곽까지 빠져나오는데 빨라도 30분,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택시가 온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선 차라리 운전대를 잡는 게 시간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더 나은 거죠. 이장님과 주민분들께 교통수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구시에 속해 있지만 버스 운행 면에서는 오지거든요. 행복 택시 해가지고
그 택시가 대구 시내에서 기다렸다가 여기 마을회관까지 옵니다. 그 이제 도로 타고 대실역에 그 내려가지고 거기서는 또 각자 행동을 하거든요. 또 올 때는 그 택시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다시 타고 무등부지 오거든요. 군에서 내려주는 게 45자예요. 한 사람이 갔다가 오면은 2장씩 더 가잖아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볼 때네 여기. 버스가는 제가 보면 노인들 그냥 정상치 않게 앉아있거든. 버스 올 때까지. 한 대 가고 나면 한 대 오도록 1시간 기다려 가면 지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5장을 봤는데 이 1년에 45장 아, 받는 한 달에 45장. 한 달에 네. 한 달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골은 이동권이 제한되는데 면허까지 반납하고 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리고 이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농사 때문에 또 짐을 싣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가벼운 건 뭐 택시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데 뭐 부피가 큰 거 이제 발전기 같은 거는 이 뭐 큰 트럭이 없으면 못 옮기잖아요. 모든 기죠. 네, 그렇다고 뭐 용달을 부르거나 화물 배송을 시키기엔 또 부담도 크고 또 농사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바로 대응도 어렵고요. 이 농사를 짓는 71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농사 짓는데 뭐 벌레가 있다든지 갑자기 약을 사러 가가지고 젖다리 쳐야 되는 경우 차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계 실지 온갖 준비 비료 싣고 전시 다 이게 기계에 들어가는 준비 다 이거 차에 실어가지고 이 논에 갔다가 저 논에 갔다가 했는데 그 누가 해주면 비용기로 싣고 그거는 옛날 말이지 차가 없으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동네로 봐서는 내가 올게 70 하는데 젊은 층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차가 없이는 완전히 마비되어가지고 집에 내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뭐 부모한테 뭐 묻고 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그하지만 뭐더 이상 차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야, 저뭐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반납이 진짜 힘들겠다.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짐도 옮겨야 하고 또 급할 때 부르면은 바로바로 또 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조금 받고 운전을 하지 않는 불편을 감수한다? 이분이 71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 마을에서 어린 편이다. 야, 이거 쉽지 않네요. 네. 네? 이 한국교통연구원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요. 어르신 한 명이 면허를 반납했을 때 교통사고는 0.0118건 감소를 했거든요. 이걸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 42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구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면 이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카드를 주는 게 전부고요. 이마저도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 중에도 고령 운전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초 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 작년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도 70대 택시 운전자가 낸 사고였고, 네, 작년이었죠. 작년이죠. 그리고 서울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역시 이제 가해 운전자가 고령의 버스 운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죠. 이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업이 다른 직종보다 이제 진입 장벽이 낮고 택시나 용달은 또 개인 사업이라서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은퇴 후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부도 사실 생계형 이 운전자들 부분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정책은 이제 어르신들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버스나 택시 같은 생계형 운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거든요. 생계형 운전자 중에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요. 이 대구에 등록된 버스나 화물, 택시 운전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버스의 경우는 고령 운전자가 2018년엔 435명이었는데 이제 2022년에는 743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고요. 택시도 2018년엔 5,092명에서 2022년엔 6,716명으로 화물차는 2018년 1,751명에서 2,597명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계속 하던 분들이 이제 연세를 자꾸 드시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면허 반납 당연히 더 어려운 선택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젊은 직원이 이 유입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채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젊은 나이대에는 진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택시 회사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급여가 적다 보니까 젊은 층의 유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택시협동조합 심경현 이사장입니다. 젊은 분들이 들어서 갖고는 택시 업계를 특히 못 베깁니다. 그 수입 갖고 자기 생활 자체가 안 되고 또 장래 비전도 크게 안 보이니까 제일 큰 목표는 택시가 나중에 개인 택시인데 개인 택시 장벽도 굉장히 높고 젊은 사람들이 우선은 그 택시를 피하는 입장이라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수익금 자체가 타 시도보다가 한 30% 작습니다. 대구는 지금 한 달 평균 330만 원, 350만 원밖에 안 돼요. 수익 금액이 330만 원 다 줘도 적다 하는데 그걸 갖고 사용자하고 돈을 몰러 가면 뭐 둘이 전부 다 안 되잖아. 그래서 사용자는 어떻습니까? 차가 돼가 만료됐지만은 기사도 없고 하니까 차기한 말소해갖고 구청에 그냥 휴지연합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꺼리게 되니까 결국 빈자리를 연세 드신 분들이 채우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 법인 택시 휴업률은 20%를 넘긴 지가 오랜데요. 이 택시 운전자 중 나이를 먹을수록 운전이 힘드니까 점점 그만두고 있고 20에서 30대는 보수가 적으니까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고령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운전자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면허 반납이나 제한을 두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군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구조상 현행 면허 반납 제도로는 이 고령 운전자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OECD 선진국의 3배에 해당되는 고령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동권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빨리 크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제도를 실제로 효과가 나오게 하고 도입이 안 된 제도를 한국형 또 페달 오저 방지 장치, 자진 조건부 면허 등등 이런 부분들을 융합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고 광주 같은 경우는 면허 반납 제도 대상자를 현행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다만 생활 형태나 목적에 따라서 면허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시키기보다는 유연하게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건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운전 프로젝트는 교통방송과 그리고 영남일보가 함께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내용은 또 영남일보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최고운전 프로젝트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통신원들도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매곡 내거리로 가보겠습니다. 강경만 통신원, 매곡 내거리 상황 살펴주십시오. 매곡 내거리 교통은 수고하셨습니다.